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개발행위 허가 2편 성장관리 방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호에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호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3호는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4호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다섯 번째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절차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절차에는 먼저 기초조사, 성장관리방안 입안,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일반 열람 순으로 진행됩니다. 성장관리방안 열람은 14일 이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장관리방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10%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 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데, 그 면적이 10% 미만, 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재, 높이 변경, 뭐 경미한 변경 등 가벼운 내용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아래 1호부터 제3호까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1호에서 3호는 첫째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이고, 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 3호는 토속의 채취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비대상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적 이미 다 받은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심의 대상이 비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등.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그 면적이 앞에 농림지역은 뭐 3만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런 면적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그 아까 말했던 그 기본 면적 3만 제곱미터, 뭐 1만 제곱미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또는 공장 입지 유도지역에 위치한 경우, 이런 것들은 그 심의에 의해서 제외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면적으로 이렇게 그 위원회별로 나눈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토지 형질 변경이고, 부피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시도지 도시계획위원회는 면적이 30만에서 1제곱킬로미터 미만 토지, 시구는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 그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이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주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행보증금 대상 사업입니다. 도로, 수도 설비,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토지 굴착, 그 다음에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달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예치 금액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감 및 적용에 필요한 비용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또 도시기금 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산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정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납부 절차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 의제입니다. 인허가 등 의제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특별시장 군수가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고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또는 심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의제 사항에는 공유수면 매립, 초지 전용,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다 의제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은 의제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처리입니다. 일괄 협의의 개최는 시장 군수가 인가, 허가, 승인 등 심사 등 의제 협의를 위하여 개발행위 복합민원의 일괄 협의회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한 건으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절차는 특별시장 군수가 협의를 개최하기 전에 3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행정기관장이 알려야 되고 행정기관의 장협의회에서 인허가 등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괄 협의 절차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는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그 개발을 마치면은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제체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 진행 절차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의제하는 겁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지역, 3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두 번째는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오염 예상되는 지역.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기반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 행위 허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제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선정됐으면 이거는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특별시장, 강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나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부지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사인의 토지를 계속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에서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에서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 기소입니다. 행정청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민간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무상으로 공공시설은 기속되지만은 공공시설 설치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속 절차에서 의견 청취가 있고 그 의견 청취가 되면은 이제 특별시장 군수가 관리청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경우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 절차에서 행정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칠 때는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되거나 양도되는 것을 봅니다. 무상기속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행정처인 경우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하고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의 무상으로 기속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입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하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입니다. 등기 원인 그 증명 서면이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름된다. 타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행정처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법률 적용 예외입니다. 공공시설 기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릅니다.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8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